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요청 강의에서 조기 교육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인스타에서 파리피플 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무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애들이 하는 대로 육아를 하면은 애들이 표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대체적으로 무표정이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자녀들도 그렇게 돼요. 그 이유가 이 뇌에 보면 이 변형계 부분에 문제가 터지기 때문이에요. 이 변형계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변형계가 감정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마라고 기억에 관련된 게 있어요. 편도에 이제 감정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이 변형계가 제일 중요한 기간이 언제냐면은 유아 시기예요. 영유아 시기. 이 시기에 이 변형계에 데미지를 입으면은 아이의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형계의 기능은 소위 원시적인 기능.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갖는 이런 기능이에요. 이 기간에 하는 게 후각. 근데 이게 후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냄새 맡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억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의 냄새, 또 익숙한 냄새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전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거죠. 전체적인 기억을 담당하려고 그러면은 이 후각 기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후각과 기억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 또 성욕. 감정에 의해서 성욕이 되고 또 변형계 부분이 망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쁜 쪽 성욕이 되는 거지. 또 식사 행동, 동기, 공격성, 기억, 학습 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형계에서 데미지를 입게 돼버리면은 여러 가지 후각 장애가 되면서 기억력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또 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게 되고 아까 말한 성욕이 반대로 돼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간한다든지 또 성추행을 일삼한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또 식사 시 행동, 그러니까 식사 행동이 별로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변형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동기가 없어. 그래서 다 하기 싫어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다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런 애들 있죠? 제 어머님 아이들 같은 애들 뭘 안 하려고 그러지. 또 공격성이 생기죠. 근데 이 공격성을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야. 변형계 문제가 생기면은 또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요. 또 학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어차피 공부를 하려면 기억력이 돼야 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응용하는 능력, 공부를 해서 응용하는 능력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DNA를 받았고 아빠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변형계가 망가져 버리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형계가 망가질까? 대체적으로 유아 시기, 영유아 때 학대로 이루어져요.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 변형계가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책이나 또 영유아기에 영어하는 것들, 집에 앉혀놓고 강제로 단어 외우게 하는 것들, 또 그 플래시카드 이런 걸로 강제로 어린아이 단어 외우게 하는 거. 그게 걔네들의 인지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아직 해마,
여기 보시면 해마 있죠? 해마 기능이 아직 완성화된 단계가 아니에요. 특히 36개월 이전에는 해마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야. 이때 다량의 단어 기억을 시켜버리거나 인지활동을 과부하 걸려서 하게 되면은 해마가 망가지게 돼요.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억력이 나중에 떨어져요. 그런 아이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편도에서 이제 스트레스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이런 신호들이 오는 거가 망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감정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좌뇌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은 내 감정만 중요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은 1도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36개월이 지났는데 남의 걸 뺏고 때리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 변형계 부분이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는 36개월 동안 학대를 받은 거야. 근데 엄마들 생각에는 때리지만 않으면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런 학습에 관련된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변형계 부분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예요. 그래서 영화 시기에 너무 많은 책을 보여준다든지 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단어를 알려준다든지 단어 학습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 해마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서 감정 컨트롤에 관련된 뇌가 망가지게 돼요. 어차피 변형계가 망가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변형계의 후유 증상들이 나오게 돼요.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장기 기억이 떨어져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이 없어지게 돼. 자기만의 감정만 중요시하는데 그거마저도 별로 없어요. 거의 감정이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영유 다니는 애들 무표정하잖아. 근데 이게 더 가게 돼버리면은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계속 영어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감정이 없는 동물이 되면서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고 사이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야. 그런 거를 엄마들이 하는 거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계 망가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들한테 추행을 하는 거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시켜버리면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식사 시 제대로 안 하고 뭐 TV를 보면서 본다든지 또 제대로 안 먹는다든지 먹는데 너무 시간이 느린다든지 막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변형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식사 예절이 안 좋은 애들이 알게 모르게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아니라면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거기서 학대를 받은 애들이야. 요런 애들이 식사 시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는 거지. 참고로 영유아 시기 TV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는 거, 뭐 영어 영상이면 괜찮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모든 영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변형계에 데미지를 입으면서 아이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야. 영유아 시기 영상 보여주고 학습 패드 하는 것들, 이거 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이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편도체부터 해서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애들이 뭘 다 안 하려고 그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뭘 다 안 하려고 그러고, 겁을 먹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들 하는 것들. 대체적으로 미디어로 망가진 애들이 많이 그러지. 그래서 책도 미디어라고 그랬잖아. 책 육아를 너무 많이 하게 돼도 애들이 공격성이 나오게 돼요. 특히 사진주의로 많이 보게 되면은
근데 그게 왕창 모인 게 뭐예요? 플래시카드야. 그런 거예요. 플래시카드도 미디어 자극이라 어쨌든 그걸 많이 보게 되면 애들이 나중에 공격성이 나오게 돼. 궁금하시면 그냥 해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오버플로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체적으로 변형계가 망가지고 애들이 무표정한 애들이 기억력이 떨어져요, 나중에. 그리고 경험이 없이 계속 일정 공간 안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아니면은 뭐 유치원 내에서 하여튼 일정 공간에서 장시간 하는 행동들 자체가 이 변형계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지능도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진과 동시에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학습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 애들을 공부시킨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가지고 변형계가 망가져보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힘들어. 변형계는. 복구 방법은 있어. 엄마가 모든 공부를 포기하면 돼. 책 활동부터 모든 공부 활동을 포기를 하고 아이랑 그동안 못해줬던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변형계 부분이 약간 복구가 돼요. 하여튼 엄마들한테 공부 포기하라고 그러면은 애가 망가졌는데도 말을 안 해. 애가 책 때문에 변형계 다 작살 났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책을 읽히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상담하면서도. 애가 변형계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책을 더 이상 읽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도 그러면 책을 언제 읽어요? 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은 책을 안 읽으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 변형계가 책으로 망가졌고 미디어 자고 망가졌으면은 그게 들어올 때마다 다시 또 변형계가 망가지기 시작해. 근데도 계속 하고 싶으면은 뭐 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좀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엄마들이 하는 활동들이 이 아이들 책을 읽히고 책을 비치를 하고 영유아기 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애들 학교 가서 애가 책을 안 읽어요. 뭐예요? 학습이 안 돼요. 다 뭐야? 영유아기 때부터 벌써 뻘짓해가지고 애들 다 망가진 거 아니야. 근데도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잘 생각해서 지금 아이가 뭐가 학습이 안 되거나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공격성이 세거나 하여튼 이런 변형계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이랬을 때는 대체적으로 변형계의 문제고 학대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학대를 안 하면 되지. 뭐 어떤 학대를 했는지 보고 그 학대를 안 하면은 변형계가 다시 원상복귀는 안 되더라도 많이 호전이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육아를 해주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